레일즈 액션 뷰 폼 헬퍼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문은 잠깐 닫을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삼초볼 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잠깐만 지나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뷰에 쓸 때 HTML 태그를 그러니까 마크업을 편하기 위해서 헬퍼 메소드라긴 그렇고 헬퍼가 있습니다. 폼 헬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HTML 태그를 대신 작성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게 있고 지난 시간에 본 거는 폼 태그랑 폼4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폼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태그를 그냥 바로 써주는 형태고 예를 들면 뭐 검색하는 폼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선택하는 필드라든가 그런 걸 선택하는 필요한 게 폼 태그고 액티브 레코드의 객체, 모델 객체에 연결하는 거는 폼4를 씁니다. 그래서 폼4에 뭐 ID 값이라든가 불러와서 거기 맞춰서 생성을 해줍니다. 실제로는 폼 태그나 뭐 필드 태그 이런 거를 이제 안에서 폼 빌더가 생성해줘가지고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셀렉트 태그라든가 시간을 선택하는 뭐 타임 존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하는 게 있고 여기 외부로 전송한 폼은 사실 그 앞서서 폼 태그랑 필드 태그 할 때 거기 이제 옵션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겹쳐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폼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네스티드 폼이라고 해서 그 이제 사업장 아니 저희 이제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의 관계가 있는데 뭐 1대1 관계라든가 1대 다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연결된 이제 그 객체를 불러와 가지고 붙여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원래 이제 그 레이즈 캐스트에 사실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박사님이 최우수 박사님 만든 자료 토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보다 좀 더 간단하게 디자인 거의 없이 이제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에 질문을 붙이고 질문에 이제 답변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구현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거 부분만 이제 같이 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까지 있고요. 뭐 폼필드 태그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그 폼4를 보고 기본적으로까지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까지는 봤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걸 따라하기 전에 제가 미리 붙여놓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 accept nested attributes for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ttribute를 쓰게 되는데 옵션으로 보면은 이제 allow, destroy, 그 다음에 reject if, limit, update only가 있는데요. 주에 살펴볼 거는 destroy라는 게 있습니다. destroy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히든 필드 같은 걸로 이제 쓰게 되면 true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삭제하게 되는데 보통 실제로 쓰게 되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기타로 해가지고 이 필드 태그를 세팅하고 필드 태그를 안 보이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동적으로 삭제를 한 다음에 또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호스트를 하게 되면은 해당 그 데이터를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리젝트 if 같은 경우에는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대체로 이제 내용이 비어 있는 요소들을 삭제할 때 쓰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리젝트 if 뒤에 메소드를 심볼로 호출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프로그를 바로 뭐 람다 해가지고 프로그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있는 거는 이제 빼고 그 있는 이제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삭제할 때 쓰게 되고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점을 무한정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개수를 뭐 100개면 100개, 5개면 5개 리미트 개수 제한을 걸 수 있고 업데이트 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 관계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제가 실제로 붙여서 하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질문을 다는 퀘스천이 있고요. 퀘스천이 본래 서베이라는 게 있고 서베이에 퀘스천이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belongs to 서베이가 되고 퀘스천을 중심으로
거기 이제 답변 앤서를 다는 게 여러 개가 있게 되고요. 주요할 거는 이제 리젝트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프록에 이제 비어 있는 걸 체크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밑에 있는 건 뷰에 구성되는 건데요. 뷰는 이제 파셜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중첩해서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태그가 쓰게 되면 이렇게 지그지그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보게 되면 글자가 좀 약간은 확대가 안 되네요. 불러드리면 이제 서베이 언더바 퀘스천스 어트리뷰츠 그다음에 제로 뭐 answers 그다음에 어트리뷰츠 1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서베이에 퀘스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파라미터 어떻게 하게 되냐면 퀘스천스 어트리뷰츠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레지포에서는 이제 스트롱 파라미터에서 이제 퍼밋을 해줄 때 퀘스천즈 어트리뷰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언더바 디스토리가 있습니다. 언더바 디스토리랑 언더바 디스트로이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나중에 그 컨트롤러에서 그 파라미터를 받는다 허용을 해줘야 실제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폼 요소 외에 기본적으로 폼을 쓰는 폼 태그, 폼포 외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셀렉트 태그가 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거는 이거 연속으로 볼 건데요. 셀렉트 태그 있고 셀렉트 태그랑 연관된 게 옵션을 쓰는 게 있습니다. 셀렉트 태그에 옵션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있고 그 옵션을 가지고 이제 객체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셀렉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그 요소 이름 쓸 거, 예를 들면 뭐 컬러라든가 아니면 뭐 도시 이름 시티라든가 그 네임을 쓰게 되고요. 일단 실제로 옵션을 쓰게 되는데 그냥 HTML 태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꺽쇠 옵션 쭉쭉쭉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헬퍼가 옵션에 대한 헬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헬퍼를 쭉 옵션 기계 쓰느냐 아니면 이것도 객체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불러와서 태그를 만들어주느냐 됐고요. 여기 들어가는 셀렉트 태그의 옵션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제 멀티플을 true를 해주게 되면 2개 이상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isable를 해가지고 선택할 수 없게 음영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blank를 하게 되면 첫 줄에 선택할 때 첫 줄에 보면은 선택 드롭박스에 첫 줄에 이제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첫 줄에 이제 예를 들면 도시 이름을 한다 그러면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뭐 전체라든가 뭐 시군구, 시도 이렇게 프롬프트 메시지를 프롬프트 옵션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HTML 그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어떤 옵션들을 태그 요소들을 뒤에 연달아서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몇 가지는 이제 가이드 있는 거랑 그 API 있는 거랑 딱 왔는데요. 뒤에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불이 좀 나긴 한데 일단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스트링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캐시를 써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 쓰게 된 거는 관련된 이제 그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시가 나온 건데 밑에처럼 뭐 cities, count, color 이렇게 써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태그를 써도 되지만 실제로는 태그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태그를 직접 쓰신다 그러면 아마 예전 거는 아마 이제 그냥 이렇게 써도 됐을 텐데 이제 쓰신다 텍스트를 쓰신다 그러면은 .html 언더바 safe를 붙여 쓰시면은 바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보통은 아마 이제 select 태그 쓴다 하시더라도 밑에처럼 헬퍼를 써서 options for 컬렉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바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게 보면은 저기가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요. 보면은 여기처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옵션을 태그를 쭉 써가지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데 미리 선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쓰는 거는 여기는 비자랑 마스터카드 요소 중에
마스터카드를 미리 선택을 해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요거 형태 말고 실제로 쓸 때는 옵션에 들어가는 게 뒤에 살펴볼 텐데요. 본래는 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표시될 이름, 그 다음에 옵션에 가질 그 값이 되고 보통 뭐 1, 2, 3, 4라든가 뭐 ID 값이라든가 가지게 되고요. 선택한 것도 뒤에다가 맨 마지막에 적어주게 되면 디폴트 값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어서 하게 되면 옵션즈에 관련된 헬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걸로는 옵션즈 for select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배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이제 제가 뭐 대체로 아마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표시한 거는 도시명은 다 불러온다 치게 되면 시티즈라는 거에다 여러 개 담아서 그 콜렉션을 이렇게 보일 때는 옵션즈 for collection for select를 쓰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아마 바로 금방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배열이 들어가는데 이게 순서 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값을 보여줄 거랑 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그냥 기본형으로 써도 되고요. 디폴트 값 선택해 줄 때는 이 뒤에 값 쓸 거를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레이즈 가이드에서는 만약에 숫자가 있을 때는 뒤에 이제 숫자를 그대로 문자 대신에 그냥 숫자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다가 제가 했을 때는 그냥 돼서 그냥 문자 예를 들면 이제 밸류 값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비자는 1, 마스터카드는 2라고 했는데 디폴트 값으로 2라고 적어줬거나 아니면 문자를 따옴표를 해서 적어주더라도 일단 태그는 동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이드에서는 이게 파라미터 넘어온 건 결국에는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넘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숫자를 안 쓰고 그냥 그 문자 써도 되기는 태그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하고 밑에 보시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례 있듯이 city라는 값을 다 불러왔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게 순서쌍이거든요. 들어갈 때 하나는 값이랑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city라는 요소 안에 id가 있겠죠. 액티브 레코드에 있는 거니까 id가 있고 city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주소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름 id랑 이름을 불러서 이걸 순서쌍으로 쓰게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city라는 어레이를 불러올 때 이제 맵을 써가지고 순서쌍을 지어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구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쓰다 보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뒤에 보면은 좀 더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실제로는 많이 쓴다 그러면 객체 연결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게 될 때는 제가 따로 표현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이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폼 빌더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객체가 처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쓸 거를 메소드는 뭐 id라든가 name이라든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따라 나오게 됩니다. 뒤에는 HTML 옵션이나 옵션즈는 앞에 있는 거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가 뭐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티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아티클에 대해서 폼을 만들 거거든요. 아티클에는 그 도시명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 시티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티클에 예를 들면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넣는다고 치게 되면은 폼포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폼 빌더인 F를 가져와서 폼 빌드에다가 점 셀렉트 보통 그냥 셀렉트 뭐 아티클 타이틀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폼포를 썼기 때문에 F.select를 해가지고 바로 아티클에 쓸 제가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 하다가 처음에는 퍼스를 만들었다가 제가 좀 코드가 좀 꼬여가지고 그냥 아티클을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을 이름 쓰게 됐고요. 타이틀을 집어넣어줄 때 city를 요소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컬렉션을 포를 해가지고 city를 담고 city 순서쌍을 만들어야 되니까 city id랑 name을 순서쌍으로 해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주는 헬퍼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랑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폼포를 썼을 때 그렇고 그냥 쓴다 그러면 select article 쓴 다음에 타이틀 쭉 똑같이 쓰면 됩니다. 위에는 폼포를 썼을 때고 밑에는 그냥 썼을 때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태그를 만들었을 텐데 이거는 폼포를 썼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셀렉트가 있으니까 밑에 쓸 때는 폼 태그를 씌워주면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앞선 요소랑 연관지게 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 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 가져오는 것 자체를 앞서에서는 순서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것조차 한 줄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셀렉트인데 아까 처음에는 아티클의 타이틀을 정할 때 CT 이름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는 구성을 사례 들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서는 똑같고 다만 뒤에 들어간 걸 합쳤다 보시면 돼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셀렉트 쭉 있고 옵션스 4 컬렉션 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f.collection 셀렉트 한 다음에 타이틀 쓰고 똑같이 쭉 쓰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폼포를 썼을 때고 밑에는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썼을 때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폼포를 쓰게 되면은 이게 태그는 더 많지만 실제로는 이제 UTF 파일이라든가 어떤 토큰 때문에 더 많은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헬퍼로는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타임존이 있고 컨트리 셀렉트가 있습니다. 컨트리 셀렉트 같은 경우는 시도를 선택하는 거고 타임존은 UTC 플러스 9시간, 서울 같은 경우 9시간, 도쿄 그런 9시간 선택하는 타임존은 있고요. 컨트리 셀렉트는 시점 모르겠으나 이게 아주 잼으로 빠져서 플러그인을 빠져가지고 사용을 하려면은 잼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선택하는 셀렉트 태그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를 연결할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데이트 언더바 셀렉트.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태그만 형태로 쓸 때는 셀렉트 태그고 객체를 연결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데이트 셀렉트가 되는데 쉽게는 이제 잔 손질은 적겠죠. 예를 들면 이제 타이핑 하려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코드 살펴볼게요. 하게 되면 타임존 셀렉트가 있고 쓸 요소랑 그거에 들어갈 이제 그 아티클에 들어갈 제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앞에 이 옵션은 앞에 거랑 똑같이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특이한 점 뭐냐면 뒤에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글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한데 위에 제가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현재 연도 전후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를 가져오고요. 디폴트로 현재 날짜 가져오는데 2015년이니까 2015년 전후로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으로 이제 범위를 가져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뒤에 옵션을 써서 시작하는 연도랑 종료한 연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옵션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날짜가 그냥 31일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에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많아서 잘라놨는데 밑에는 이제 달력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달력을 선택할 때는 보시다시피 뭐냐면 그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연, 월, 일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쓴 코드를 한 줄 쓰더라도 셀렉트가 자동으로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연도랑 월은 그냥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가 2월 달이라도 31일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쓸 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밸리데이션을 걸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HTML5 요소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그거는 좀 주의해서 그냥 날짜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상관없을 텐데 어떤 생일이라든가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밸리데이션을 써서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관련 헬퍼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파일 피드한 태그가 있어서 이걸 쓰게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태그를 보고 따라서 해봤는데
주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냥 쓸 때는 멀티 파트 true를 폼 태그에 미리 적어줘야 됩니다. 옵션을 줘야 되는데 폼4를 쓰게 되면은 레이즈 4부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파트 폼 데이터에 관련된 멀티 파트 옵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티클에 여기에 보이는 예시는 아티클에 사진 픽처를 업로드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하게 되면 이제 쭉 이게 폼4에다가 들어갈 URL을 옵션을 걸어주고 지정해주고 이제 그 폼4를 썼기 때문에 뒤에 언더바 태그는 생략을 했습니다. 언더바 태그 없을 때는 그냥 폼 태그 쓸 때는 뒤에 언더바 태그 붙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랑 아래랑 똑같이 동작을 할 텐데요. 밑에는 이제 컨트롤러에 업로드라는 메소드를 정해줘가지고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파일을 읽어서 지정된 퍼블릭 언더바 이 사례는 업로드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는 아마 쓰진 않을 겁니다. 보통 뭐 다른 잼을 많이 써서 쓰게 될 거고요. 뭐 똑같이 파일 이름을 쓰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밑에처럼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멀티파트 폼 태그 쭉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는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쓰면 간단하거든요. 다만 이게 실제로 액티브 레코드랑 연결을 써야 되니까 실제로는 잼을 쓰게 됩니다. 실제 생으로 이렇게 아마 짜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그냥 정말 간단한 게 아니면은 이렇게 사용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잼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다들 페이퍼 클립을 많이 선호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 밖에는 뭐 캐리 웨이브도 있고 최근에 제가 로비5 팟캐스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발음이 시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린이래가지고 시린 RB라는 사이트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업로드하는 이제 있었고요. 캐리어 웨이브랑 페이퍼 클립 찾다 보니까 뭐 많이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드래곤 플레이라는 것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업로드할 때 그 바로 이제 아마 여러 개를 업로드하는 사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신다 그러면 AJAX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리어 웨이브 페이퍼 클립 말고 혹시 다른 거 써보고 싶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시린을 한번 써보셔도 링크 따라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 쓰시게 된다 그러면 캐리어 웨이브를 쓰든 페이퍼 클립을 쓰든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존 S3를 아마 많이 쓰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서버를 쓰실 수도 있고요. 하게 된다 그러면 S3 같은 스토리지를 쓴다 그러면은 포그라는 잼이 있습니다. 포그라는 잼을 쓰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물론 API 키는 발급 받으셔야 되지만 쓰게 되면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본 거는 캐리어 웨이브랑 포그를 써가지고 아마존 S3에는 올려봤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실제로 캐리어 웨이브를 하는 사례는 여기 링크인처럼 소스도 있고 레이즈 캐스트도 있는데 레이즈 캐스트가 들어가 보니까는 좀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깨져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제 그 동영상은 안 보이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즈 캐스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캐리어 웨이브를 검색하시면 아마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걸 보시면은 아마 눈으로 따라 보더라도 아마 금방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폼 헬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폼 빌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앞서 보다시피 폼4 해가지고 뒤에 do 한 다음에 블로그 넘겨줄 때 보면 보통 F를 많이 썼잖아요. 그 F에 쓸 거를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파셜처럼 쓸 수가 있는데요. 레이즈 가이드에 있는 그 예시를 그대로 땄습니다. 따게 됐는데 다만 가이드에는 아마 경로가 안 적혀있던 것 같긴 해요. 경로를 어디에 쓰시게 되냐면은 물론 그 로드 패스에다가 걸어주셔도 됩니다. 자기 이제 쓰시는 그 루비 파일을 걸어주셔도 되는데 앱 슬러시 폼 언더바 빌더스 슬러시 이제 쭉 쓰시면은 따로 이제 로드 패스를 안 걸어주시더라도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상속은 액션 뷰의 헬퍼 중에 폼 빌더를 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파셜처럼도 쓸 수도 있고
제가 특별하게 그 오버로딩을 해가지고 더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 있는 사례는 뭐냐면 텍스트 피드를 쓰게 되는데 보통 앞에 레이블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레이블도 쓰고 텍스트 피드 두 줄을 쓰게 되니까 여기서는 텍스트 피드를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레이블을 자동 붙여주게 레이블은 따로 명시 안 해도 붙여주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뷰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이제 그 이제 아티클이란 걸 이제 컨트롤 받아와서 가정했을 때요. 가정했을 때 폼포 아티클 쓴 다음에 빌더 옵션에다가 그 클래스 이름 써줍니다. 레이블링 폼 빌더를 써주고 마찬가지로 넘겨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텍스트 피드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래 보신 것처럼 실제 태그는 이제 레이블이 붙습니다. 인풋 타입의 텍스트도 있지만 텍스트밖에 안 해줬지만은 앞서 자동 만든 것처럼 하게 되고요. 제가 밑에 약간 파샬 땡땡 해가지고 헬로로 쓴 건 뭐냐면 이렇게 파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냥 쓰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제가 제너럴이나 스태틱을 만들었는데 얘를 호출하는 데가 잠시만요. 빌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아까는 위에 텍스트 피드를 썼고요. 여기다가 파셜을 쓰듯이 레이즈 가이드를 렌더 그 다음에 파셜 옵션 써가지고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파셜처럼 쓴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파라미터를 뭔가 넘기고 싶다 그러면은 파셜 앞에 붙였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파셜 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렌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빌더에 있는 폼 넘어가는 폼 빌더에 변수 이름 F를 쓰고 뒤에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게 되면 월드를 헤드로라는 걸 넘겨주게 되면 이름을 아까 이제 레이블링 폼 빌더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물론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있는 언더바 레이블링 언더바 폼 점 이제 파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파샤 해서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 그걸 그대로 파샤 쓰듯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참석 못하셨지만 이제 전에 윤수진님이 요거 전에 한 2, 3주 전인가 지지난번인데 이제 한번 자세하게 복잡한 폼을 쓰시는 걸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샤를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 거는 윤수님의 강의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파샤를 또 쓰고 그러다가 파라미터 여러 개 넘기고 하는 거를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를 확장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마 폼 빌더를 만들어 쓰기도 하겠지만 심플 폼은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많이 쓰지 않으실까 싶긴 합니다. 물론 다른 형태 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 링크에 있는 심플 폼을 참고하셔가지고 심플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헬퍼를 메소드를 소개하는 거는 여기서 일단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잠시만요.